핵무기는 원래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한 무기라는 의미에서 국제정치학에서는 unused weapon, 사용할 수 없는 무기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1차적으로 핵 공격을 하더라도 핵 공격을 받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2차 핵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양측 모두는 치명적인 회복 불능의 재앙적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핵무기가 갖고 있는 상호 확증 파괴성이라는 엄청난 위협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 방지, 전쟁 억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의 이런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지난 50년간의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은 그 엄청난 긴장과 대결 국면을 유지해 왔으면서도 단 한 차례도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를 쉽게 공격해서 붕괴시켰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공격, 그리고 소련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아프가니스탄 공격 등이 좋은 예입니다. 핵을 갖고 있는 영국이 핵이 없는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섬을 공격해서 탈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본다면 5차 핵실험까지 마친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이 되었고 한국은 핵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1992년 남북 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은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 무기를 모두 철수시킨 반면에 북한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해서 핵 공포 전략을 펼치고 있고 어제 6일 하루 동안에만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과 사정거리 1000km의 스커드 미사일을 4발이나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는 유사시 일본 주둔 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북한의 화성 포병부대 핵 전투부대 훈련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주 한다는 것은 이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핵미사일의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해야만이 북한의 핵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도 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스라엘처럼 핵 보유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핵위협을 무력화, 무용화시키고 북핵 공포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결국 한국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핵무기로부터 위협은 핵무기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독자적 핵 보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한반도에서 철수시켰던 전술 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핵을 갖고 있어 봐야 별 쓸모가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폐기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 핵위협을 억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 무용화시킬 때까지는 한반도 내의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북핵 대안들을 보면 이들에게 과연 나라 안보를 맡겨둘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들에게 나라 안보를 맡겨둘 경우에 이 나라가 통째로 김정은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불안감과 더불어 그들의 어리석음과 한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에 출마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런 인물들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는 더 어리석은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식간에 나라를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국왕 고종 황제의 국장이래 태극기도 걸지 못한 채 이 나라의 국왕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었다는 나라 잃은 서름과 슬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